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기분 좋은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굉장히 선방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압력은 여전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이끈 건 바로 애플과 인텔의 힘이었는데요. 특히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빅테크 쇼크를 딛고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7.6%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5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87%, S&P 500은 2.46%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나왔습니다. 부진한 실적들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시장 타격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어제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번 주 내내 유입됐고 시장이 내부적으로 정부의 자금 시장 안정화 대책과 실적 등의 호재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던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0.89% 내리면서 2268.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흐름 무난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시장을 견인했고 목요일에는 700선 근처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위믹스 악재 속에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1.07% 하락하면서 687.63에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주식 싹쓸이와 이번 주 장을 분석해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유 어드바이저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아주. 네, 예. 지난주에 그래도 이번 주 장이 괜찮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 주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 예. 미국 증시가 계속 이제 실적들이 안 좋았잖아요. 예. 걱정이 컸는데 예.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서 오늘 마음 좀 예. 편하게 왔어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예, 지난주 이제 이번 주죠. 예. 네네. 주 초반에 좀 좋았는데 좀 막판에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 아쉬움을 다우 증시가 달래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세 가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대서특필이 나왔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면서 이 미증시, 국내 증시가 주 초반에 안도감을 형성하다가 막판에 이제 외인들이 좀 변심하는가 싶더니 반도체를 냅다 팔았죠. 그러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요즘에 TSMC가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TSMC에서 삼성전자로 이동해 온다 이런 썰도 얘기도 나오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외인들이 좀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역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앞으로 주주들도 생각한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규모 M&A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파운드리 쪽에 TSMC가 3나노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3나노 수율이 정상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 4나노 수율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쪽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죠. D램의 우려감을 앞으로 파운드리가 많이 잡아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D램 우려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규제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도 1년 동안 이제 유예 예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SK하이닉스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워낙 SK하이닉스는 중국 쪽이 많이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좀 더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대규모 증설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그 부분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장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이 금양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 원통형 배터리가 초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버금갈 수 있다. 이 정도 얘기 나올 정도면요. 끝난 거예요. 그만큼 원통형 배터리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그나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공장 확대 7천억 정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LG 마그나 관련 전기차 부품주들이 이제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이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3기 에코캡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죠. 제가 지난주 관심주로 설명드렸던 3기 지난주 막판에 상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캡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대신 테마성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주포 세력도 들어오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3기나 에코캡은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기업인 것 같아요.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쪽은 뭐 소재, 배터리, 부품 뭐 할 거 없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역시 예전에 2008년도 때 스마트폰을 생각하셔라. 제가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배터리, 마그나가 이번 주 키워드였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다음 주 싹쓸이 전략까지 한마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예, 다음 주 싹쓸이 전략 좀 설명 드려볼 텐데요. 일단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미국이 거의 이제 막바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인텔이 지금 이제 랠리가 나오면서 기술주 랠리가 나왔죠. 다음 주는 다시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완전 고용 지금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요. 개인 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한마디로 경기 침체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좀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경기에 조금 조금 소폭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침체 우려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어제 얘기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연말에 쇼핑 시즌이 오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지금 막바지다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역시 기술주, 반도체, 전기차는 꾸준하게 잘 보시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애플의 AR 헤드셋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AR 관련주들도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은 막바지다. 이에 따라 적극 투자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도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를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지금 공명이 역시 최고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위원님이 오늘 또 굉장히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최고의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부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오늘도 이제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종목 이제 설명 기법 강좌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 주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개막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전장 사업의 이제 핵심 기술주에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에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핵심 산업이 뭐가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2000년도 때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때 손정희 씨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첫째도 브로드밴드요, 둘째도 브로드밴드요, 셋째도 브로드밴드요. 그때 인터넷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신 분들은 역시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역시 우리나라가 역시 이제 인터넷이 쫙 전국에 깔리면서 네이버가 탄생한 거고요. 그만큼 최고의 기업들은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탄생을 하는데 2008년도 때도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 대중화, 애플과 삼성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이제 우뚝 올라섰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 2를 이제 기록을 하고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역시 인터플렉스, BH 같은 기업들이 100배, 70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뭘까? 전장이 아닐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LG 쪽도 요즘에 전장 사업에 올인하면서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LG는 스마트폰 접었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조금만 참고 스마트폰을 조금 더 이제 롤러블 폰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좀 나왔던 부분을 인터넷에 이제 뜨는 제가 보긴 봤었는데요. 굉장히 좀 이쁘더라고요. 쫙 옆으로 펼치니까 쫙 늘어나더라고요, 핸드폰이. 그래서 그만큼 이 스마트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은 이 전장 쪽에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하만 인수 이후에 지금 전장 쪽이 조금 더 LG 쪽에 딸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대규모 M&A는 전장 쪽에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독일 기업을 또 인수하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전장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삼성은 끌어안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장 이 사업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주 바닥을 시현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쌍바닥을 시현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5일선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해외 증시가 뭐 그냥 급등한 게 아니고 폭등을 했죠. 800포인트 가까이. 그래서 지금 이 하단 추세를 이제 깨기보다는 이 하단 추세를 지지받고 이제 5일선 회복되고 이 720선까지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감산 얘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은 감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초격차, 이제 치킨 게임에 또 들어간다 이거죠. 그만큼 그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대부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와 이제 그리고 파운드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 반도체 학과의 유명한 교수분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산업혁명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D램이 가장 더 중요할지 모르다. 그런데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절반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차세대 D램 같은 경우도 역시 전장에 들어가거든요. 자동차에 이제 내년도부터 더 빠르게, 많게 들어갑니다. 초성능,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동차가 전기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 전기 자동차는 이꼬르 뭐냐면 달리는 컴퓨터잖아요. 이 달리는 컴퓨터에 수많은 수천 개 되는 이제 반도체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전장 쪽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5만 1,000원대가 이제 바닥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지지권은 5만 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추가 반등을 계속 노린다. 이렇게 가는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왜 제가 좋다라고 설명드리냐면 주식은 주식 싹쓸이 바닥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 형성되고 쭉 날아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단 추세를 딱 지지받고 이번 달부터 첫 5개월 평선 회복. 언제 매수하시겠습니까? 주식은 하단 추세 근접하고 첫 5개월 평선 회복되는 날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단 추세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손절 라인 폭이 짧기 때문에. 주식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크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왜 실패하냐면 하단 추세 부근에서 도전을 해가지고 짧게 여기서 깨지면 바로 초기 매도할 생각하고 대량 매수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부분을 보고 상단 추세 근접할 때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잔뜩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손절을 안 하게 되면 반토막이 나는 거죠. 저 10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2020년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코로나 위기 그리고 나서 10만 원대까지 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더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하단 추세에 지금 월봉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온 상태에서 3개월째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하단 추세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단 추세까지 떨어졌을 때 손실폭이 얼마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폭도 작아질 수 있고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삼성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은 여러 종목 안 갖고 왔습니다.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또 삼성전자 전장 관련주가 뭘까? AD 테크놀로지죠.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디자인 파트너 1위 업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지금 하단 추세에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기업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랑
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중적으로 같이 확대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국내 디자인 파트너 1위. 뭐 안고 간다는 표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니면 뽀뽀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AD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삼성전자랑 밀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삼성전자 쪽에 이 앞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도맡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력을 500명까지 늘려놨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900억 보증 얘기가 한번 그때 투자 얘기가 나왔었고요. 무엇보다 AD 테크놀로지는 매출이 작년도부터 3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을 지금 12,000원, 14,000원, 15,000원대까지 매집을 했습니다. 12,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지금 16,000원대 꼭대기일까요? 이평선들이 다 밀집돼 있죠. 720선은 22,000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왔어요. 여기서 호재가 나왔죠. 자율주행 반도체를 1조 4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해서 삼성전자 5나노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앞으로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 비전을 통해서 보면 수년 뒤에는 매출을 1조 5천억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평선들의 밀집 국면에서 전고점 돌파가 중요한데 항상 주식은 상승의 이유도 중요하고요. 조정의 이유도 중요하죠. 상승의 이유.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 대규모 이제 앞으로 개발과 함께 수주, 기대감과 함께 역시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 호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 조정을 받는 부분. 왜?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니까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해줬다는 부분은 단기 매물, 긍정적인 부분이죠. 전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월봉 차트 속에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죠. 이때 투자하시면 성공하죠. 또 이때 투자하면 또 성공을 하고요. 쭉. 저 때는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5, 6개월쯤 쭉 뻗으면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닥을 형성하고 갑자기 거래가 팍 터지면서 밀집 국면에서 갈 때가 중요해요. 그때 당시는 제 기억에 SK하이닉스 쪽에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TSMC의 협력회사였고요. 그런데 그때 막 올라가다가 2020년도 때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느냐? TSMC를 버렸죠. 삼성전자 손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쫙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그때 비해선 많이 늘어났죠. 매출이 1,000억, 2,000억대에서 지금은 이제 3,000억대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파라볼릭이 이렇게 빨갛게 밑에서 상승 지조로 전환되는 시점. 이런 위치가 중요하죠. 이평선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할 때 급소죠, 급소. 2017년도 때 풀베팅. 2019년도 때 2020년 되기 전에 여기서 밀집 국면 풀베팅. 100%. 저 바닥에서 봤을 때는 한 7배 먹죠. 지금 이 위치에선 대량 거래가 시작되죠. 아직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바닥권에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삼성 쪽이나 지금 파운드리 쪽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투심만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면 저 위에 3만 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위치는 전혀 월봉상 과일권이 아니다. 이제 막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되고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도전을 해야 되는데 MACD가 아직까지 양전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 다 침체권에 있는데 이제 막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왜? 자사주 매입이 12,000원, 15,000원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에서 주가가 싼데 우리 주식을 한번 매입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바닥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AD 테크놀로지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2,000원대죠. 추가 반등을 20개월 이평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역시 내년도까지도 관심 있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운드리와 그리고 전장이다. 그 두 가지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1등은 죽지 않습니다. 저도 그만큼 이제 M10W
하반기 지금 전체 1등과 함께 작년도도 전체 1등. 안 죽죠. 불사조처럼 계속 있겠습니다. 이 주식 싹쓸이 제가 굉장히 지금 아끼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아마 제2의 전국 노래자랑으로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불사조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기법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볼게요. 종목명은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5%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간단하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왔고요. 16거래일째 기관이 샀습니다. 또 3분기 실적 정말 좋았고 주가도 4만 원대 뚫어냈습니다. 지금 뭐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수익을 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자세히 분석해 네. 드리겠습니다. 제 은행주 솔직히 매매는 안 하는데요. 네. 오늘 좀 많이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해주세요. 잘 보신 것 같아요. 은행주라는 거는요, 언제 봐야 되느냐? 금리가 이제 최정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때 이제 오히려 좋아요. 왜? 대부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대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이제 금리가 정점에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대 중반대가 하는 총재가 최종 금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금리 인상 올려도 기계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많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고정금리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은행주들은 실적이 최고예요. 퍼가 3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이 0.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극도의 저평가돼 있는데 이제 금리가 최정점에 올라가서 이제 금리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 요즘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금리는 또 낮아질 수도 향후에 있지만 대출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은행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느냐. 주식 싹쓸이는 바닥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보는 거잖아요. 차트가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720일선을 돌파했잖아요. 은행에 적금을 들어야 될까요? 지금 한 5% 얘기 나오죠? 저는 은행주를 볼 것 같은데요. 적금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은행주들이 지금 차트 위치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뜨는 위치다 보니까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바닥에서 보면 대부분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때 중국 유동성이 왔을 때도 바닥에서부터 해서 쭉 올라갈 때 2018년도까지 100% 올라갔고요.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도 거의 한 2만 원대 초반대에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이번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위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짧은 인플레 위기, 전쟁으로 인한.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하단 추세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중간에서 3만 원대 지지받고 이제 돌려놓죠. 차라리 저 밑에 하단 추세까지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번 달부터 5개월 평소 회복되는 만큼 이제 다시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고점 5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지금은 홀딩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2,000원 지지권 53,000원대까지 일단 목표치 갖고 수익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적금을 안 들고 은행주를 사도 될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이전 고점 5만 원까지 추가 반등 노려보자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그래요?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제넥신유 제넥신이요. 매수가는요? 26,000원에 50%. 26,000원에 50%요.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한참 됐는데 이거 안 가요. 오래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셨을까요? 길게 보셨을까요? 짧게 보겠는데 안 그래요. 짧게 보셨는데 이제 오래 갖고 계시게 되셨구나. 제가 잘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굉장히 갖고 계신 지 오래됐고 사실 짧게 보셨는데 이게 강제로 또 길게 갖고 가게 되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2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소폭의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약 연구 개발 기업이네요. 바이오 종목이고 비중이 좀 꽤 많으세요. 많죠. 수익권으로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목소리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화이팅 하세요. 네. 이제 네. 잘 될 겁니다. 제 방송 들으시면 일단 무엇보다 이 제넥신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 쪽에 이 면역 항암제 쪽도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바이오 쪽에 코로나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바이오면은 이제 경기 방어주 관점이 있거든요. 지금 증시가 충분히 조정받고 이제 살아날 때는 경기 방어주보다는 이제 자동차나 IT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쪽 제넥신은 지금 이 코로나 수혜주로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차트가 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 투자가들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대주가 대량 매집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피해야 되는 업종 자체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임상에서 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신약 개발 업체를 좀 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를 대부분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 뭐 예전에도 신라젠 갑자기 상장 폐지됐던 우려감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RNL 바이오 뭐 상장 폐지됐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녹십자 그룹이 인수돼서 예전에 인노셀이 뭐 크게 터진다든지. 근데 항상 변수가 많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넥신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제가 철저하게 지지권과 저항권을 설명드려 볼 텐데 이 종목은 일단 2만 원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철칙이에요. 이전 저점이 깨지면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다. 그 라인대가 19,950원대죠. 그 라인대가 깨지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다. 일단은 경계. 다시 회복될 때 재매수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이제 전저점이 또 이제 깨진 시점이 언제였느냐. 28,000원대 그때가 깨지니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8월달, 9월달 막 이제 반등 시도하다가 28,900원 전저점 딱 깨져버리니까 쭉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 라인대가 또 이제 올라가면 저항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라인대 100일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은 뭐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막 날아갈 수도 있어요. 변수가 생겨서 뭐 백신인지 임상에 성공하고 뭐 새롭게 뭐 면역 항암제 또 기술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변성은 안 본다는 거죠. 왜? 최대주가 대량 매집이 이뤄진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거래 터지면서 재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21선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여져요. 물론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 바이오 쪽도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 좀 점차적으로 신라젠도 이제 급등하고 뭐 티슈진 같은 경우도 호롱 그것도 이제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말 그대로 약간 테마성이 좀 짙어요. 낙폭과대. 그래서 지금 제넥신은 28,000원, 19,000원대 철저하게 좀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전 감사합니다.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박스권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28,000원 안 갈까요? 28,000원이요. 지수가 좀 올라가면 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신이 아니다 보니까 갈지 안 갈지는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앞으로 제가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예요. 투자라는 거는요. 누군가 이 회사에 가장 잘하는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안정적인 기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차트가 좀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터지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항에 아직 해당 사항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저도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십니다. 공명 정지훈님, 종목명은 LG전자고요. 매수가는 99,171원, 비중은 2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을 간단하게 주셨는데
어제 실적을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TV 쪽이 굉장히 부진했고요. 4분기에 대한 전망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10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고 아마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8만 원대가 깨졌습니다.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그래도 내실 수 있을까요? 저는 LG전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정말요? 같아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이제 가전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사업을 좀 접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조금만 더 버텨보지. 요즘 폴더블폰 삼성전자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이 LG전자는 이제 앞으로 전장 사업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사업을 압축시켜가지고 극대화시켜보자. LG 마그나 쪽이랑 또 합작법인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1,000억 좀 안 되게 전장 사업이 흑자 전환되기 시작을 했어요. 가전 사업은 지금 전 세계 이제 경제 위축과 함께 지금 약간 좀 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이 전장 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마그나 쪽은 어디죠? 애플과 협력회사죠. 애플은 2, 3년 안에 애플카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하겠죠. 시기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애플 사용자들은요. 대부분 좀 미국에서도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이제 10억 명 가까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애플 사용자들이 충성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카 관련주들은 나중에 애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단숨에 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플은 거기에 또 이제 앞으로 AR 쪽에 헤드셋 출시도 이제 내년도부터 임박돼 있고 AR 글라스도 점차적으로 출시할 텐데 대표적인 협력업체가 LG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LG 이노텍이라든지 역시 LG전자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LG전자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자산 가치 대비는 좀 저평가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차트가 21선 이제 막 돌파 시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77,0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인데 이 라인대는 일단 단기는 안 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라인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중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일단 지금 당장은 그 대신 뭐 엄청난지 뭐 재료와 함께 급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애플카 얘기 나오면 또 급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723 부근이 10만 원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단기 중기 저항권이에요. 일단 목표치는 10만 원대까지 바라보면서 그 라인대에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뚫을지 안 뚫을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판단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는 매우 좋고 단기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애플의 협력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는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네, 한신기계요. 한신기계요. 네, 8,500원에 10% 들고 있어요. 8,500원에 10%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9월달인가, 9월달 같은데, 제가 보기에. 9월 달에 매수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짧게 해주면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짧게 봤어요. 짧게 보셨고요. 네, 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종목을 네. 9월 달에 매수하셨고 마찬가지로 짧게 보셨대요. 네. 보니까 최근에 원전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 다만 변동성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어제 종가가 7,030원이었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네. 이슈가 오면 네. 갈 수 있겠죠, 위원님?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일단 이 한신기계 너무 분석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네. 예. 아침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볼 텐데 한신기계 지금 짧게 보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주식삭스리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길게 볼 종목을 짧게 본다라고 해도 길게 볼 종목을 짧게 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짧게 볼 종목은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의 기본은 바닥에서 봐야 되는데 한신기계는 이제 원자력 테마주에 편승해서 실적 대비 버블이 껴있는 상태에서 퍼가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 버블이에요. 거품 버블. 거품 버블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면 안 돼요. 바닥이다라는 이 종목이 바닥일까 아닐까를 논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버블일까요 아닐까라는 거를 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투자자분이 이 부분만 보셨어도 물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해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시를 보셔야 돼요.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022년 4월 달에 나온 공시를 딱 보면은 네. 뭐가 나왔죠? 9,300원대에서 지금 160만 주. 160만 주면 지금 거의 한 154억 되나요? 지금 총액이? 자사주를 처분한 거예요. 매입을 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자사주를 150억 정도 되는 물량을, 160만 주 되는 물량을 매도를 해버렸어요. 주포세력은 최대 주주 회사거든요. 회사에서 매도를 했다. 그것도 대량 매도를 했다. 그러면 쳐다봐야 될까요? 안 쳐다봐야 될까요?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죠. 반대로 자사주 매입을 160만 주를 밑에서 막 1,000원, 2,000원대 들어왔다. 그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회사가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봤다라고 해도 아쉬워요. 그냥 이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3 부근이 맨 바닥에 있거든요. 2022년도 2월달, 3월달은 밀집 국면 722선 정배열. 주식은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보고 나서 주포가 어디에서 팔고 나갔죠? 아까 4월달에 매도 공시 9,000원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줄줄줄줄 밀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21선 돌파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는 거거든요. 주식은 정배열 상태에서 이 상승세를 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 바닥권에서 단기로 볼지언정 중장기로 볼 종목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로 보려고 한다. 이게 잘못되고 바닥을 찾을 이 투자의 관점에서 바닥을 찾지 못한다는 게 이게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네. 올라갈 때 이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원전 쪽에 우리나라 수주를 해서 급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주를 못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전 저점 부분은 지지권이에요. 5,800원대 깨지면 뭐 손실이 20%가 났든 30%가 났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저점 깨지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종고점을 뚫어버리시게 되면 위에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원전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서 원전 관련주들은 너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수익이 집중적으로 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원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래 또 봐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경계, 올라갈 때는 좀 경계, 이전 저점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아마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경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얼마에 우리 매도할까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는 이제 원전 쪽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반등 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매수하시기 전에 공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5,8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폴란드가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웨스턴하우스를 사업자로 선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뉴스인데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다음 주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략주보다 먼저 AS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기입니다. 24일에 매수를 했고요. 매수가 3,550원, 최고가 기준 24%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 3,000원대에서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추가 탄력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 삼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 견제 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떻게 될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모자라다. 이런 게 이제 대표이사 언론 인터뷰가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좀 눈여겨보게 좀 봤어요. 무엇보다 이 삼기 같은 경우는 지금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 다 배터리,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이미 장기 공급 계약도 맺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자회사 상장 하반기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 싹쓸이 723 부근에서 급소를 노려라. 지난주에 이제 700에서 뚫었죠. 끝이 아니죠. 723선 뚫었다는 거는 이제 본격 상승 전환 기대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개월의 평선 이제 회복 안착과 함께 20개월의 평선 돌파 직전이에요.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볼릭 아직 빨갛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아직 과열권도 아니에요.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증시도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점진적으로 추가 반등 노리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5,000원대까지 일단은 목표치가 선장이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21선에서 급소를 노려라. 이 종목 추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대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9월 19일에 매수했던 지오 엘리먼트 매수가 2만 원이고요. 최고가 기준 4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월화수 쭉 오르다가 어제 6.8%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권이거든요. 예. 더 홀딩을 해볼까요, 위원님? 40% 올라갔죠? 네. 혹시 이거 지우 엘리먼트 아닌가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셨나요? 제가 네. 선수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우 엘리먼트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지우. 왜냐하면 이 지우 엘리먼트는 품절주예요. 제가 상반기 하이크 코리아 이제 최대주 지분율이 75% 육박을 했었거든요. 400% 가는 기업을 토했잖아요. 최대주 지분율이 똑같이 75%예요, 거의. 자사주까지 해서. 그래서 하이크 코리아를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죠. 대규모 시설 투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주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죠. 급하게 올라갔으면 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업은 지난주 반도체 조정과 함께 눌렀는데 이제 반도체가 살아났죠, 주말에 지금. 그래서 다음 주 만약 강세회복 나오면 다시 종고점 돌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 아닙니다.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품절주 지오 엘리먼트. 지난주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하셨고요. 이 종목도 추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AS도 받아볼게요. 24일에 매수했던 SY 매수가 3,320원이고요. 최고가 기준 4.5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나오면서 어제 종가가 3,150원이었습니다. 매수가보다 지금 좀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종목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 SY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들어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최근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부통령이 올해 6월 달이었죠. 직접적으로 한국에 모듈러 주택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SY가 주포 세력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SY 같은 경우 지금 2022년도 6월 달에 대표사 11만 주가 3,000원대에 들어왔어요. 막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런데 이미 대표사뿐만이 아니고 최대 주주가 총 73만 주 가까이를 2,900원대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급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SY 같은 경우가 좀 신뢰성이 높죠. 최근 들어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전쟁, 핵무기 이제 우려감을 갖게 하는데 아마 핵무기 전쟁 가능성은 거의 작을 겁니다. 그 이유가 핵무기를 쐈는데 미국이 대응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과 중국과 지금 이란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쐈는데도 대응을 안 한다. 우리도 한번 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인식을 갖게 했기 때문에 절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쐈을 때 분명히 미국이 대응한다. 그럼 못 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핵 전쟁이 이제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로 가정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전쟁은 막바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 러시아의 지금 정밀 유도 무기도 바닥이 났다라는 썰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이제 여러 가지 인력들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뭐 해외로 빠져나간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올 겨울철이 이제 거의 막바지 아닐까. 올 겨울철까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 전쟁 종료 기대감이 나오면 재건 관련주들은요 쏜살같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포가 들어오고 실적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해외 쪽에 투자 들어가는 기업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겨울철까지 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AS 받아볼게요. 6월 20일 날씨가 더울 때 매수했던 GI텍입니다. 매수가 3,785원, 최고가 기준 3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는 3,000원대에서 4,0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제 종가는 4,360원이었고요. 수익권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이 GI텍 같은 경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제가 어떤 거요? 3,000원대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바닥에서 100% 수익을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GI텍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3,000원대였어요. 지금 5,000원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 만약에 6, 7,000원 가면 이제 100%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기업은 최근 들어 실적이 좋아지면서 무엇보다 차트가 아직 밀집 국면에 있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국내 배터리 3사에 슬롯 따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정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종고점 돌파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면서 단기는 이 4,1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4,1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싹쓸이 포착 종목 하나씩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제 히든 카드예요. 히든 카드요. 이 원통형 네. 배터리. 요즘은 금양, 삼성 SDI 미친 듯이 날아가죠. 네. 그만큼 이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소재, 니켈합금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동국산업이거든요. 이번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죠. 800억. 그만큼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 전 세계에서 5곳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이 텅스텐 소재, 국내에서 유일한 볼텍코리아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텅스텐 소재와 니켈합금 소재가 만나면 이 시너지가 되면 어떻게 형성이 될까? 자세한 내용은요.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꼭 오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요. 차트를 보면서 잘 설명 들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제가 동국산업 오늘 제가 설명드렸는데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하네요. 최근에 핫한 니켈 관련주입니다. 사업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고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싹쓸이 종목 하나 더 공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는 나래 나노텍인데요. 네. 제가 하반기죠. 미래 나노텍 2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또 나래 나노텍 왠지 형제인 것 같아요. 나노텍 들어가면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삼성 쪽에 이제 전장 사업이 지금 집중된다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관련 수혜 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됐죠. 근데 이 기업은 삼성과 LG 쪽에 AM OLED, 전기차용 AM OLED 기판을 양산해서 이미 적용 중에 있어요. 작년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앞으로가 기대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금 바닥에서 잘 봐야 되는 이유가 2차 전지 쪽의 장비와 함께 반도체 쪽에 패키징 장비까지도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지금 재료는 메가톤급 재료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지알텍 같은 경우도 지금 100%. 만약에 100% 수익을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나노나노텍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재무 상태 실적 앞으로 다 양호하고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전 9시 M10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나래 나노텍 정말 메가톤급 재료가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도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마그나 관련주가 움직였잖아요. 네. 이 에코캡이라는 기업이 또 대장주로 움직였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좀 특허 제품, 와이어링 하네스 쪽에 제품 특허를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그나에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LSE 모빌리티 솔루션,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어요. 50억. 그리고 나서 포드 쪽에 1,800억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까지 7,000원대에서 2명이 유중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주포 세력이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다. 그럼 주포 세력이랑 최대 주주랑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는데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트가 아직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왜 바닥권인지는 제가 또 온라인 오전 지금 9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작년도 전체 1등, 올해 하반기 전체 1등. 방송 꼭 들으셔가지고 지금은 최고의 구간이 아닐까. 항상 10년 만에 한 번씩 기회가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2020년도 때부터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2008년도, 2020년. 그래서 지금 2030년도 때까지는 중장기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내년도, 내후년도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그나 관련주로서 재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방송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이에 따라 또 우리 9시에 공개 방송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항상 사람은 꿈을 꿔야죠. 네.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간밤에 꿈을 꾸고 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워렌 버핏을 만나는 꿈을 꾸고 왔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현실화 될지도 모릅니다. 꿈을 꿔야지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꿈을 안 꾸면 현실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바닥에서 지금 전기차 중요 핵심주 선점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기회는 여러 번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중간중간에 바닥권에서만.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을 찾는 방법을 열심히 배워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 9시 위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위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 싹쓸이.